자, 이게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런 자가 수장이 되었는지 국민이 불행합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말입니다. 이 락TV가 생겨난 이유이기도 한 건데, 문재인이 참 대통령이 되는 나라,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되는 나라, 미국에 가면 백악관 샹드리에만 쳐다보는 그런 흉내만 내는 말이죠. 그런 자가 대통령이 되는 나라. 자,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이 49대 대통령이었던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저 아시아의 어떤 나라는 대통령 하기가 참 좋다. 아, 눈만 이렇게 허벌레하고 떠가지고 저 일로 봤다 절로 봤다 하면은 대통령 직 아주 훌륭하게 수행해내는 그런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국제적 망신을 떨고 있는 그런 자가 대통령인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인데, 이 아니면 말고가 아닌 국정 철학을 가진 준비된 지도자, 그런 사람이 말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대표가 돼야 될 텐데, 툭 던져보고서는 여론이 좋지 않으면 가진 핑계를 대면서 슬쩍 발을 빼는 문재인의 간보기에 대해 오늘 이 방송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사면설 말잔치만 무성한 걸까요? 이 문재인의 신중치 못한 거듭되는 번복이 신뢰받지 못하는 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2021년 1월 1일 전국은 갑작스러운 사면론에 요동을 쳤고, 그 진원지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당시 대표입니다. 신년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가 오면 문재인에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혔고, 당시 이낙연은 형 집행 정지라는 것도 있다며 사면에 이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극성 지지층인 친문 세력이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냐, 사면에 결사 반대에 나섰고, 자, 그간 이낙연이 잘못된 언행을 해도 무조건 편들어주던 친문들도 사면을 한다니까 갑자기 뜬금없는 사면이라며 반감은 상상 이상으로 컸습니다. 자, 친문 지지를 잃은 이낙연의 지지율도 동반 추락했죠. 사면 파동은 문재인의 한마디로 종결이 됐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문재인은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답을 했는데, 여기까지 보면 이낙연이 자기 혼자서 말입니다, 괜한 짓을 한 걸로 보였습니다. 국민은 그렇게 알고 있겠죠. 자, 그러나 그렇게만 보기엔 정말 이상한 점이 있었죠. 락TV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 일개 당대표가 대통령의 권한인 그 사면론을 자신이 혼자서 얘기를 먼저 꺼냈겠느냐. 정치를 아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한다고 락TV가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원래 이낙연은 눈치만 보고 행동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매사에 엄중히 지켜보기만 해서 엄중낙연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이낙연이 자신이 나서서 문재인에게 건의하겠다 했을 때 락TV는 새빨간 구라치지 말아라. 청와대와 물밑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대표로서 네가 좀 말 좀 꺼내달라고 이렇게 했겠지. 어디서 당대표 정도밖에 안 되는 자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을 먼저 언급을 했다. 이건 정치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개가 풀 뜯어 처먹을 소리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낙연이 문재인에게 사면 건의를 하는 형식이었다 해도 문재인의 처지에서는 월권 행위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이낙연이 했다는 것은, 먼저 했다는 것은, 사전 교감이 없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낙연이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했을 것으로 추측을 했고, 이 교감설이 없었다는 이런 거짓말을 둘러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여가 지난 3월 26일 한 언론이 이를 뒷받침하는 기사를 결국 냈고, 이낙연이 고위공직자 P씨와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한 뒤에 문재인에게 건의를 했고,
문재인은 이를 받아들여서 쉽게 얘기하면 이명박의 가족들에게 사면이 된다고 전하라고까지 했다. 이런 말들도 나왔습니다. 그게 말이죠. 이낙연 측에서 이명박 측근인 이재호에게 전직 대통령 가족에게 이야기해도 좋다는 말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친문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은 이것을 없던 것으로 했지만 사전에 교감한 건 맞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해당 기사를 액면 그대로 다 맞다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당사자 중에 한 명인 이재호는 그런 얘기 들은 일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낙연은 물론 고위공직자 PC도 사실이라고 확인해 준 바가 없으니 이 기사가 오보일 개연성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당시 여의도에서 이와 비슷한 말들이 떠돌았고 기사 보도 후에 진짜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고 이 의인 즉슨 문재인에게 비슷한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비슷한 전력이란 의사 파업이 끝나가던 지난해 9월 2일 문재인은 자신의 SNS에 두고두고 회자될 만한 글을 남겼습니다. 문재인은 간호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뜻을 전했습니다. 코로나와 장시간 사투를 벌리면서 힘들고 어려울 텐데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나. 이 문재인의 이 글은 곧바로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이 엄연히 다른데다가 코로나 전국에서 의사를 간호사들의 적으로 돌리고 또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치기 하는 행태가 정말 좀스럽고 민망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을 했죠. 소위 의사와 간호사의 이 갈라치기 게시물이 비판을 받자 청와대는 해당 글을 쓴 이가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의 기획비서관이라고, 그러니까 이 라티비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좌파들은 뭔가 잘못되면 지 마누라 탓이나 아니면 지 비서관, 지 행정관, 뭐 보좌관 탓이라고 남에게 남 탓을 하는 기본 철학이 있는가 보다. 아니면 기본 매뉴얼이 있는가 보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아니, 문재인부터 이지랄 하는데 밑에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장관들이나 국무위원들이나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대변인이고 뭐고 잘못되면 다 마누라 탓, 잘못되면 다 비서관 탓, 그러다가 안 되면 가짜뉴스, 그러다 안 되면 고발 조치한다. 이런 식의 남 탓을 하는 게 좌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도 말이죠. 이렇게 자기 비서관이라고 밝혔는데, 자, 이것은 SNS 게시물은 대통령이 직접 쓴다는 그 고민정 대변인, 당시 고민정 대변인의 설명과 180도 다른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한 말이 맞는 것입니까? 청와대가 밝힌 게 맞는 것입니까?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고민정이 한 것이 맞는 것입니까? 지들끼리도 말이 안 맞아서 우왕좌왕하는 이런 자들. 자, 이런 자들이 지금 청와대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재인의 이 특유의 간보기 기술을 선보였다고 비판을 했고, 문재인의 간보기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자, 비싼 돈 들여가지고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만들어 놓고서는 국민이 연금 납부액을 올리는 것에 반발하자 자신의 전매 특허인 경로를 시전해서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뭐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뭐 경로했니 화 한번 내고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죠. 또 양도소득세 완화 얘기를 꺼냈다 논란이 되자, 아유, 난 그런 거 검토한 바가 없어요. 또 있습니다. 담배값 인상 얘기가 나와서 국민들이 시발 진짜 이게 진짜 미쳤나 하고 또 서민 주머니 건드냐 하고 말입니다. 난리가 나니까, 아니 그런 거 검토한 바도 없는데 왜 이 난리예요?
검토한 바가 없어요. 이렇게 나온 거지 않았습니까?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문재인은 야당 시절 국회의원을 40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가 논란이 되니까 이거 장난으로 한 얘기, 그 장난으로 한 얘기인데, 자, 그렇게 장난으로 했다 이렇게 말한 사건은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툭 쳐보고, 그냥 국민들한테 툭 쳐보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보기 극치고 간보기의 달인입니다. 자, 사정이 이러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사면 주장과 관련해서도 문재인이 간보기를 했다고 의심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대체 왜 이런 간보기가 일상이 된 것입니까? 자, 문재인에게는 국정 운영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이 없기 때문인데,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론이 좀 불리하더라도 밀고 나가는 게 대통령의 역할인데, 하지만 그런 게 없다 보니 오로지 지지율에만 매달리고 중요한 사안마저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 운영 철학일 텐데요. 분야별로 세세한 것까지 모두 알 수는 없겠지만 국정 운영의 철학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1년 동안 우리 국민은 문재인의 간보기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는 갈짓자 행보를 계속할 것이고, 다음 선거에는 국정 운영 철학이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날카로운 입담으로 풀어낸 당국대 의대 기생충 학교 서민 교수의 글이었습니다. 자, 이 서민 교수의 글을 인용해서 이 간보기의 달인, 이 문재인의 행태를 짚어봤는데, 참 이런 것을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말이죠. 그동안 해외에 다니면서 또 국제적 망신을 떨면서 안보는 개판이 됐고 경제도 완전히 진흙탕에 들어갔고 외교는 폭망했고 하는 이런 사태를 우리는 지금까지 지켜봤습니다. 하루빨리 저 문재인이 자리에서 내려오는 날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과 함께 말입니다. 리얼 라이브 락TV